제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 동포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미 동남부 한인회연합회, 애틀란타 한인회,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에서 공동 주최로 진행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미 동남부 한인회연합회 운영위원장 미셸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애틀란타 한인회 김윤철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팬데믹이 기회를 하고 주님께서 많이 쓸쓸한 가운데 찬을 참여해 주신 여러 한인 회장님의 관계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루어진 행해진 아틀란타 김치 축제를 위해서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신 제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 여기 아틀란타라고 들었습니다. 네, 남부의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이 아틀란타 한인회 여러분들 추운 날씨를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틀란타뿐만 아니고 이쪽 동남부의 여러 한인회들 또 우리 한인 상공회에서 멀리 또 LA 등지에서 많이 오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선물 하나 갖고 왔는데 우리 집 김건아들이 좀 나눴어요. 제가 태극기를 갖고 왔는데 나중에 식사 때 받으신 분은 좀 양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안 받으신 분들만 하나씩 제가 이걸 좀 선물 드리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동포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지 지금 1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해외 방문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첫 해외 방문인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전 세계 750만 제동포가 있고 또 미주에 지금 가장 많은 250만 동포가 있는데, 이 해외 동포가 존재하는 과연 이유가 뭔가? 제가 한때 목사가 되려고 연대 신학대학도 다녔습니다만은,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창조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이유 없이 무책임하게 창조하시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이 존재하는 이유도 있고, 또 한민족 전체의 10분의 1에 달하는 이 750만 동포가 존재하는 이유도 있고, 또 그 중에 미주 동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샌프란시스코하고 LA를 거쳐서 여기 왔는데, 마침 LA를 들으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선포한 도산 안창호의 날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1월 며칠이었죠? 그날이요? 오늘이 지금 며칠입니까? 11월 9일인가요? 네네, 11월 9일. 고맙습니다. 벌써 회장님. 그날 이제 LA를 중심으로 해서 공연을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날인데, 우리 미주동포 시작이 1903년 1월 13일 날 하와이에 도착한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미주동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18년이 흘렀는데, 초창기 미주동포들의 존재 이유는 당연히 그때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미주동포들의 가장 큰 존재이겠습니다. 그래서 LA 안창호 선생님
필라델피아에서 그랬지, 또 워싱턴 DC에 이승만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에 선두에 섰었고, 그리고 미주의 동포들이 합의도 통과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상해 인시 정도로 보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우리 초창기 미주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과연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졌는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리웠던 온전한 한민족의 독립은 사실상 절반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렸던 대한민국의 독립은 한민족이 하나로 되는 그런 온전한 독립이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77년째 분단된 그런 한국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우리 미주동포들의 존재 이유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렸던 온전한 대한민국, 온전한 한민족 공동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미주동포들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가면서 우리 동포들에게 뭘 좀 선물을 할까, 우리 재단에 여러 기념품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선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갖고는 계시는데 이 태극기를 그래도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좋은 선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태극기가 우리 국기라는 걸 아시고 행사 때마다 이걸 흔드시는데, 이 태극기가 갖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한 번에도 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구한말에 이 태극기 만드신 분이 누구였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박영원. 네. 그분이 이제 이걸 만드셨는데, 조선시대의 철학이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리학의 철학을 이 태극기에 담았는데, 사실 성리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동양의 가장 오래된 책이 주역이라는 책이에요. 이 주역이라는 책은 누가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공자님께서 가장 열심히 봤다는 것이 주역이라는 책인데, 이 주역의 음양의 원리가 사실은 지난 2000여 년 동양 사상에, 특히 중국 사상에, 중국 사상이라고 하면 동양 사상이죠. 동양 사상의 핵심이 태극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극기야말로 전 세계 국기가 한 2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국기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을 해도 이 기만한 태극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저를 보고 너 태극기 부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불러도 좋고, 저는 뭐 하여튼 이 태극기를 늘 가슴 깊이 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한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극기 정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 태극기가 얘기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 가지 반대되는 세력이 늘 보완하기도 하고 또 때로 견제하기도 하면서 음양의 관계가 다이내믹한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 우주의 원리고, 이것이 태극기가 갖고 있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여기 한의사가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태극기는 건곤 감리, 건곤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고 감리는 불과 불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우리 신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수기하고 화기가 늘 균형을 이루면서 순환을 해야지 몸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이 수기하고 화기가 조화되지 않고 이 흐름이 깨지면은 그때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의 음양이 조화될 때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저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음기운과 양기운이 있습니다. 이 묘하게도 이 태극기 빨간색 북쪽은 저는 북한을 의미하는 거고, 남쪽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북쪽의 빨간색은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을 의미하고, 이 파란색은 남한을 지원하는 미국을 또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면서 저기까지 묘하게도 미국기가 청색하고 빨간색하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태극기하고 색깔이 또 똑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에서 그 국어로 걸었던 세 가지 가치가 자유평등 박애입니다. 그 프랑스의 기가 우리 태극기처럼 파란색, 빨간색,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 자유라는 덕목은 지금 주로 자본주의 국가, 미국이나 일본,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조하는 가치이고,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 또 구소련, 또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강조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가치고, 이 두 가치가 조화될 때만 우리 인간 공동체가 다시는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소위 사회주의, 우리 좌파라고 하죠.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는 소위 자본주의 국가, 이걸 우리가 우파라고 얘기하면, 사실 좌파와 우파는 원래 적대적인 개념은 아니었어요. 우리 왼손하고 오른손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왼손하고 오른손이 필요하듯이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보완적인 개념인데,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어리석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내지는 자기가 필요한 개념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치가 서로 조화되지 못하고 그 상극의 관계를 이뤘고, 이것이 불행히도 우리 한반도에서 남북으로 갈리고 또 좌우로 갈리면서 그동안에 이 음의 세력과 양의 세력이 서로 돕기보다는 서로 상대를 미워하고 또 적대적이 되고, 이런 세월이 지금 70년째 흘러서 지금 분단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민주동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한반도 평화가 회복되는데 가장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하고 사실은 미국이에요. 네. 북한은 중국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고, 또 우리 남한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평화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금 국제정치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대한민국 국민 그 정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미국 의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사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그 외교 정책까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우리 미주 동포들에게 있고, 또 반대쪽에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우선은 중국 동포들에게 있고, 묘하게도 중국에도 250만, 우리 미국에도 250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과 또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이 소위 G2라고 하는 강대국을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싸우지 말고 이 두 세력이 서로 좀 상호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아까도 우리 신체가 음양이 조화될 때 건강하듯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음의 세력과 양의 세력이 그동안에는 상극의 관계를 이루는 바람에 우리 한민족이 대단히 피곤했고 대단히 어렵고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음양의 세력이 상생의 그런 기운을 좀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나가는데 우리 미주동포들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 골드만삭스라는 연구소에 의하면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엄청나게 좋은 위치인데 지금까지 이 좋은 이점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4대 강국에 쌓여있다 보니까 늘 한반도가 전쟁의 한 가운데서 우리 한민족이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새로운 창조의 그런 좀 지정학적 입장으로 우리가 좀 돌려서 써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반도는 그 위치가 대륙과 해양의 딱 가운데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대단히 큰 러시아하고 중국이 버티고 있고, 남쪽으로는 해양 세력이라는 일본과 미국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로 치면요,
여기가 사실은 길목시, 대륙에서 해양으로 가고 해양에서 대륙 가는 그 길목시들 가고 이 길목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휴전선이 다운돼서 딱 갈려있기 때문에 이게 손님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 70년 동안 우리 적어도 남쪽은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잘해서 지금 세계 무역 규모 1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골드만삭스 보고서에는 남북이 교류를 시작하고 한반도가 서로 같은 경제 공동체로 성장을 하면은 20, 30년 안에 일본과 그 중국을 점유한 그 독일을 제치고 전 세계 2위의 경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저는 우리 아틀란타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 그리고 또 미국에 계신 동포들이 지금 분단된 이 한민족 공동체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나로 통일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고 남북이 당장은 통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남북이 앞으로 교류하고 화해를 해서 우리 한반도가 새로운 도약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의미에서 태극기가 좀 그런 심오한 철학을 갖고 있는 우리 국기다. 그런 걸 좀 강조하면서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지금 저희 재단에서 제동포 교육문화센터라는 것을 짓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동포들을 위한 시설을 정부에서 정식으로 정부 예산으로 짓게 되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로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후면은 제동포들을 위한 교육문화센터인데 이제 주로 그 혜택을 입는 거는 저희 차세대 동포들이겠죠. 저희 재단에서는 지금 매년 한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약 1,000명의 해외 동포 청소년들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스라엘에서 무려 매년 5만 명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대 청소년들은 자기 청소년기에 적어도 한 번은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 정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유대 커뮤니티, 신학교라고 하나요? 네, 거기서 돈을 대서 그 유대 청소년들이 매년 5만 명씩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데 이스라엘이나 저희나 숫자는 해외에 비슷합니다. 한 700만씩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려 우리보다 50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기를 교육문화센터가 완공되는 3년 후까지는 지금 1,000명에서 이것을 10,000명으로 좀 늘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도 전 세계 제동포 청소년 적어도 매년 한 5만 명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여기 있는 한인화가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데 청소년들이 국내에 오면은 국내 프로그램은 우리 정부에서 아마 돈을 댈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한국에 오는 비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전 세계 우리 한인 비즈니스 업소가 한 5만, 미국에만 한 5만 7천 개 된다고 오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업소에서 1년에 한 명씩만 보내면 5만 명 충분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동포 교육문화센터가 그런 여러분들 2세, 3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모국연수 프로그램에 좀 여러분들이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국적을 갖지 못한 우리 미국의 한인 입양 동포들이 있습니다. 아까 낮에 김치 축제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유미 햄턴 이라는 분이 저는 처음에 그 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얼굴이 조금 달라서 외국인인가 그랬는데 흑인 병사하고 우리 한국 여자 사이에 태어난 여성인데 일찍 부모님을 다 여기시고 고아원에 있다가 여기 입양이 돼서 지금 시의원이 되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 저희가 지금 17만 명의 해외 입양아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중 한 2만 명이 아직 국적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국적을 부여하는 그런 법이 지금 미국 의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충분한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지 못해서 통과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인에서 좀 나서 주셔갖고 이 미국의 그 국적이 없는 우리 입양 동포들이 좀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적극 캠페인을 하는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미국에 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세워질 교육문화센터에 우리 한인에서 좀 도와주시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이 입양 동포의 국적 회복을 위한 이 법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또 세계 한상대가 아마 또 미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만 이건 이따가 제가 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우리 아틀란타 한인회 더 크게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셸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부회장님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김성곤 이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선물은 제40회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체육대회의 공식 유니폼과 메달입니다. 병일 연합회장님의 동남부 한인회 현황 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구 이사장님 애틀란타 방문하신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리에 또 우리 동남부 한인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타주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상공인연합회 임원진들, 또 애틀란타 한인연합회 회장입니다. 참석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간다면요, 동남부연합회하고 그리고 애틀란타 한인회, 조지 애틀란타 상호협회 세 개 단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간담회입니다. 일단 오늘 좀 유익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김성군 이사장님 다 아시겠지만 재외 동포 통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오래전부터 정당에 계시면서 해외 동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특별법도 많이 만드신 아주 우리 해외 동포에 대해서는 아주 공로가 아주 크신 분입니다. 일찍이 15대, 17대, 18대, 19대 여수에서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또 각 상임위원장도 지내시고 또 항상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항상 앞장서서 썼던 분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해외 동포들이 75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북한이 합치면 또 7,500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이 저희 해외 동포들입니다. 그만큼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김성근 지사님 굉장히 큰 일을 할 걸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남부 연합회 현황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요 5개주 지역 한인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테네시주, 엘라바마주,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에 6개 한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라바마도 6개 한인회입니다. 조지아도 6개 한인회입니다. 뭐 노스캐롤라이나도 6개 한인회입니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도 3개 한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하게 주연합회장이 있습니다. 다른 연합회에서는 볼 수 없는 건데 저희들이 1980년도에 우리 동남부연합회가 조직되고서 81년부터 체육대회를 동남부 치전하고 있습니다. 이 동남부 치전을 하게 되면요 5개 주가 다 모여야 할 텐데 그 연계적인 협조를 하려면 주연합회를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조직의 연합회가 27분으로 명으로 이제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역 부회장은요, 각 주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연합회장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체육대를 하게 되면은 각 지역 한인회하고 연결해서 오기 때문에 주연합회장이라고 특별히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40주년 동남부 체조는요, 제가 볼 때는 해외 저희들 750만 중에서 지속적으로 40년 동안 체육대회를 하는 데는 저희 동남부 연합회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동남부 연합회는 이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유네스코에도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해외 활동하는 우리 연합회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물론 다른 8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비청에는 그 중에서도 우리 동남부 연합회라면 제가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도를 보게 되면요, 5개 지역 한인회 보게 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우회가 테네시주, 저지 노스캐로나, 사우스캐로나, 그리고 조지아, 엘라바마 이렇게 지역에서 저희 동포들이 25만에서 27만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애틀란타에 저희들이 한 12만, 13만, 그래서 애틀란타 한인회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테네시를 한인회를 보게 되면요, 테네시는 전쟁이 각 8개인가요? 그렇게 뭡니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한인회를 표시되어 있습니다. 멤피스, 마티나이네, 클락스빌, 내슈빌, 락스빌. 지도상으로 이렇게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엘라바마, 헌스빌, 버밍햄, 몽고메리, 어버너펠리카, 남부 엘라바마, 모빌인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엘라바마는요, 저희들 기아 그리고 현대자동차, 물론 이제 기아는 이제 조지아 남부에 있지만요, 여기에 관련된 한인 협력업체가 200여 개가 있습니다. 이 동남부에서 가장 저희들에 보면 산업도시의 메카입니다. 저희들이 1992년 올림픽 하기 전까지는요, 저희들이 애틀란타 하게 되면 거기가 어디 있느냐고 한국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이번에 제가 세계 한인회장대에 참석하고서 여러 회장들을 만났을 때 한국에서도 아틀란타가 굉장히 핫도시고 굉장히 좀 오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도시가 저희 애틀란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업적인 모든 중심이 있는 데가 저희 알라바마에 있습니다. 다음에 조지아, 애틀란타, 어거스타, 메이콘, 콜롬비아, 콜럼버스, 사바나, 하인스가 이게 한인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노스캐로나, 웬으로 랄리 한인회, 프린스볼 한인회, 애쉬블 한인회, 샬롯, 페이필, 그린빌은 한 1년 반 전에 새로 거기가 이제 대학 청년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사우스캐로라이나는 콜롬비아 한인회, 그린빌 한인회, 찰스턴 한인회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병일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연합회장님의 인사 말씀 및 동남부 한인회 현황 소개가 있었습니다. 미 동남부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이홍기 회장님의 인사 말씀 및 동남부 한인상공회의소 현황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웃냐면 너무 회장님 잘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3년에 제가 저 자리를 갈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3년에 기다려주십시오. 저희 애틀란타 상공회에서는 50년이 올해가 됐습니다. 50년이 됐는데 행사를 팬데믹에 대해서 못했고요. 사실 행사를 제대로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우리 선배 여기 상공회들이 지켜놓은 그런 위대한 자리인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흑역사를 배워서 있었지만은 저희 임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전 미국에서 두세 번째로 크게 성장을 우리가 했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차기 우리 당선자도 있지만은 차기에는 저희가 더욱 지금까지 익힌 어떤 그 토양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세대를 아마 이끌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동남부에는 250개 이상의 지상사가 모여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요즘에 SK, SK를 요번 주에 2군데 또 들어오고요. 또 기아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알라바마 조 회장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몽고메리. 저는 거기서 보면 대단하게 부럽습니다. 거기는 워낙 텃밭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상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 떠오르는 애틀란타를 사바나 항구가 굉장히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항이 잭슨 하스빌 공항이 전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기본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함께 여러 동남부 미주 전체 회장님들, 상공인들 또 함께 또 한국에서 오신 우리 회장님, 이사장님 함께 더불어서 서로 엮어보겠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김성훈 이사장님, 우리 옆에 우리 민주총련 우리 황 회장님, 우리 전임 교부인 우리 이재성 회장님 앞에 놓고서 제가 얘기가 송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 떠오르는 태양이 한번 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희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애틀란타 한인회 김윤철 회장님의 애틀란타 한인회 현황 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아틀란타에 대부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니까 제가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여기 그 현황 소개는 제가 하지 않고요. 단 여기 그 동남부 그 재정포대단하고 혹시 그 각도를 오신 분들이 이 아틀란타 한인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자료를 보내달라면 저희가 PDF로 하고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바로 보내드리고요. 제 동포제자는 저희가 그 자료를 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은 질문 및 답변 시간인데요. 참석하신 네 분들 중에 김성곤 이사장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준비가 됐으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고요.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람선 전 회장 조영기입니다. 제가 이 댓글을 조금 전에 받았는데 네.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것은 왜냐? 네. 사이즈가 너무 적었다. 자, 그 얘기 한국에서 이거를 제가 500개를 갖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도 그 현충이라고 네. 며칠 전에 베테랑 데스가 있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 귀네카운티에 그 묘지들이 쭉 있는데 네. 거기 우리가 그저 텔레비를 꽂아드려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6.25 참전용사들, 네. 몰람 참전용사들 네. 저희들이 방문해서 네. 꽂아드리는데 네. 예전에는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에서 다 갖다 버렸어요. 저런. 네. 예. 그래서 지금 있는 게 뭐 그러니까 20-30장이 있는데 네. 그걸 활동할 수가 없고 네. 이왕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혼자가 누가 온다. 네. 그러면 네. 최소 500개 정도. 네. 그래서 이건 사이즈가 2배 반 정도. 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네. 여기 좀 나무로 된 거.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꽂아드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시에다가 정식으로 청구해서 우리가 수고할 테니까 네. 가져가지 마라 네. 하고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네. 좀 제가 이거 받아보고 이 치단스가 좋았었는데 좀 아쉽구나.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는 굳이 저희가 안 해도 이게 부총영 사장님 오셨죠? 요거 좀 큰 사이즈로 해서 좀 본국에 부탁해서 이거 내년에 좀 여기서 잘 쓰실 수 있도록 좀 아틀란타 총영상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야단하는 거 아니죠? 네, 야단하다. 미안했습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뭐 야단 치시는 줄 알았더니. 네. 저는 버밍 한인회장 최시입니다. 이렇게 김성환 이사장을 만나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 지역 한인 회장님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기회가 있기를 정말로 저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역 한인 회장으로서 이번에 우리 2021년 버밍 한인회 활동 중에 하나가 아시안 혐오 번지 캠페인이었거든요. 아, 네. 저희는 영사관에서 실무관께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우리가 아시안 범죄 예방 캠페인 행사로 5월 8일 날 올해 2020년 5월 8일 날 행사를 했습니다. 이
이 뜻이 무지개 색깔은 달다 표의 뜻인데 우리는 우울합니다. 자유를 잃었으니까요. 우리는 슬픕니다. 친구를 잃었으니까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장을 잃었으니까요.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팬데믹이 끝이 아닙니다.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우리는 단결하고 정보와 지원을 공유하여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고 미래의 더 큰 재난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 사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든 색깔은 달다입니다. 지금은 우리 피부색과 상관없이 서로 믿고 돕고 함께 일을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저희가 진짜 야심차게 했습니다. 저희 임원들하고. 그런데 크게 올 4월달이죠. 크게 이제 그 캠페인 할 때는 큰 매스컴 이렇게 캠페인 같은 경우는 미 동남부 이제 단체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역 한인회에다 이렇게 아시안 해머 이런 행사를 허락해 놓고 저희는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되면 임원들이 옷을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소도 저도 이번에 섭외를 하다 보니까 큰 몰에 가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데서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했더니 매니저를 만나서 이렇게 두드리고 했더니 위험해서 허락을 해주질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가게 앞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준비하는데 무지개 사탕을 3,000개 사고 무지개 사탕 그 바구니 그 다음에 스티커 붙이는 것 등등 다 이걸 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박승조라는 대학원생이 굉장히 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2,000 몇백 불 들었어요. 그분 학생한테는 500불하고 라면하고 쌀 한 박스를 드렸는데 이 행사를 끝나고 실무관한테 이렇게 재난 지원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그 양식에 따라서 그랬는데 단체장은 나오고 저희는 10원도 못 받고 뭐 받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 또 2차로 또 이걸 행사를 하라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500불 가까이 되는 들어간 영수증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했으면 이게 학생 우리 올해도 장학생 저희가 5명을 500불씩 5명을 주는데 2,500불 가까이 든 돈을 하고 또 이번에 하라고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도 재단 이사장과 이렇게 임원 재정부장 계시면 다음에는 지역 한인회가 이런 일을 행사를 하는 데는 물론 큰 아우트라인은 단체 우리 동남부 단체 캠페인이 당연히 있어야죠. 매스컴 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만 지역의 한인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못 끈다고 동남부 회장님께 뭐 500불 달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이런 것을 행사를 하라고 이렇게 주어지면은 저희들은 이걸 하려면 4월달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미리서 준비를 해서 했던 건데 이번 이런 경우는 다음에 이런 걸 만약 하게 되면은 꼭 제가 얘기한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33대 한인회장이었고 현재 그 동남부 한인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호입니다. 뭐 동포재단 이사장님 아틀란타 오신 거 또 환영하고요. 또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저도 이제 한인회장을 역임을 했고 그 전에 한인회에서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절실한 게 그 지원 이런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동포재단에서.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저희가 아틀란타 한인회가 1년에 재외동포재단에서 한 6,000불 정도 매년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 아틀란타 한인회 규모로 봐서는 뭐 6,000불이 큰 뭐 솔직히 도움은 안 됩니다. 뭐 행사나 3일절이든지 8일이든지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런 그 행사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재외동포재단에서 아까 전민태 이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 500개 한인회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대외동포재단에서 전 세계 그 한인회의 지원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현황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재외동포재단에서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뉴욕이라든지 LA, 아틀란타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지 그거 질문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와서 보셨지만은 저희 아틀란타 한인회가 한 5년 전에 이거 구입을 했는데 245만 불에
그 당시 동포재단에서 20만 불을 지원을 해줘서 이 건물을 사는데 저희가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낡고 저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 하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재임할 때 여기에 싱크홀이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만만치 않게 싱크홀에 대한 그 공사 비용이 들어갔는데 동포재단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원하는 각 한인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건물이라든지 뭐 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서류를 좀 더 보완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뭐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냈는데 그게 리젝이 됐어요. 안 와가지고 이제 저희 자체로서 해결을 했는데 이런 큰 한인회관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이런 데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뭐 큰 그런 지원금이 있는지 그것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또 각 행사 때 제가 재임할 때 아틀란타 한인회가 이민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10만 불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큰 도움이 돼서 행사를 아주 뭐 여기서 50주년 걸맞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 지역 한인회에서 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특별히 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재단의 1년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돈은 한글학교를 지원해요. 전 세계에 약 1,700개 정도의 한글학교가 있는데 한 한글학교당 평균 한 10,000불씩 지원을 합니다. 그것만 이제 170억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인회하고 한인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한인회가 500개라고 했는데 한인단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매년 지원 요청하는 그 건수가 한 수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지원할 수가 없죠, 도저히. 네. 그러니까 아마 한 한인에 지원하는 예산이 평균 한 2,3천 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이제 가서 사시는 만큼 그 커뮤니티에서 좀 스스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도록 하는 게 저희의 또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모국 정부라는 건 여러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의 도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책임을 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의 지원금은 여러분들 전체 그거에 한 20-30% 그 정도밖에 하여튼 되지 않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단지 이제 한인회관이나 이런 걸 지을 때 그 액수가 얼마가 됐던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은 맥시멈에 50만 원입니다. 한인회관 경우에. 그것도 주로 이제 신축을 하는 경우에. 근데 사실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있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인 행사가 됐던 한인 회관이 됐던 그 경비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심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반드시 공관의 의견이 첨부가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한인 그 사회 그 현황을 저희가 직접 알 수는 없고 그걸 제일 잘 아는 거는 해당 공관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 이제 아틀란타 총영사관에서 여러분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내시면은 이제 공관에서 이거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를 좀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첨부해서 주시면은 저희 심사위원회가 이제 수시로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행사의 그 타당성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죠. 그러나 저희가 지원을 가급적 안 하는 거는 친목 행사, 체육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끼리 좀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주 사회에 우리 한인 사회를 알리거나 하는 이런 행사, 그러니까 그 나라 거주 국민들하고 교류하는 사업, 또 어려운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입양동파라든지 또 자립력이 없는 또 여러 가지 우리 한인 그 단체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자폐아가 있다든지 뭐 그 기댈 데 없는 노인들이 있다든지 이런 행사에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치중을 하고 있다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친목 행사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모금해서 이렇게 행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빠뜨렸는데, 네. 아까 이 건물을 구입을 할 때 동포재단에서 20만 불 지원을 해줘서 네, 그렇죠. 구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도 그 한인의 건물을 살 때 동포재단에서 지원을 했는데, 네. 그 건물을 파니까 동포재단에서 돈을 도로 해석을 한다. 맞아요. 예. 근데 좀 아틀란타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판다 하면은 20만 불 지원한 거는 도로 해소한다. 그거는요. 이제 저희가 20만 불 지원한 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개인이 갖고 가면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팔더라도 다른 건물을 사시면 그 돈은 그냥 승계되는 겁니다. 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여기 한인회가 해산을 하게 됐다. 이 건물을 그래서 완전히 팔아버리게 됐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공공으로 준 거니까 그 돈은 이제 공간에다 이렇게 좀 반환하도록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그럴 일은 없죠. 뭐 한인회가 계속되는 건물을 우리가 매각을 하고 다른 건물을 사면 그냥 그 돈은 그냥 승계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한인회가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오기 전에도 저기 뭐 시애틀에 그 리치몬드 한인회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한인회관을 이제 지었잖아요. 질 때는 뭐 저희 한국에서도 얼마 지원하고 또 일부 뭐 대출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한인회가 나이가 들면서 한인회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요즘은 서로 뭐 한인회장들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세, 3세는 또 한인회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회관을 운영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회관 사이즈를 좀 줄여서 작은 데로 하자. 그런 이제 과정에 처음 한인회관을 마련한 분들하고 또 신임회장들하고 또 의견 갈등이 생겨서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도 참 보기에 좀 딱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있는데 그러니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전 세계 가장 훌륭한 한인회관이 아틀란타 한인회관 이렇게 큰 걸 처음 봤어요. 정말 멋있게 지었는데요. 이거 지금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돈이 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한 달에 뭐 거의 10,000불 이상씩 든다고 그러는데 이거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건물을 어쨌든 최대한 좀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서 적자가 안 되도록 해야지 한인회장이 자기 개인 돈으로 이거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건물 운영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좀 회원 여러분들의 좀 전략과 그런 좀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용규 회장님 이 건물 유지하시느라고 지금 뭐 앞으로 좀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왔어 파이팅! 한인 회장 되면 기탁금 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회장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탁금에만 의존하는 그런 한인회 이런 그 전통은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뭐 김치 장사를 하시든지 뭘 앞으로 좀 하셔갖고 자구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얘기 없으시죠? 네, 다음 질문. 네, 저기죠. 네. 회장님이 오시면은 이번에 무엇이 획기적인 일이 저는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는 상공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저는 한인회 출신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모두 너무 갈급합니다. 네. 미한역과 청년이 이제 김성곤 회장님께서
이 미주를 좀 돌아보셨으니까는 여러 이야기들도 참조하셨을 거고 앞으로 저희들 문제가 김승건 이사장 동포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알겠지만은 실질적인 걸 저는 키는 동포청에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한 개인의 소견이 아니고 우리 회장 출신들이 아까 조금 전 이야기하셨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한인회가 되면은 이거는 아니죠. 700만을 대표할 수 있는 미국이 정말 여러분들이 나도 한인회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럼 도와주시려면은 좀 더 자주 오시고 이번에 오셔가지고 오신 그 일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마음먹은 거 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면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으니까는 회장님 둘러보신 이야기 소미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미안해 쪽 사람들 만나면 또 총연에서 왜 그쪽하고 만나냐고. 예? 뭐 우리가 정통인데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우리가 남북도 화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미안협하고 총련도 이 과거 탓을하면은 답이 없어요. 과거 탓을하면. 그러니까 과거는 정말 묻지 말고 이제는 그냥 우리 다 털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건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사실 제가 이번에 여기 미국 날짜를 맞춘 것도 제가 떠나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련과 미안협이 합해서 뭐 합동 총회를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사실 기대를 걸고 왔는데 뭐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총회도 지금 양쪽이 뭐 따로따로 한다고 그러고 또 그 총회 날짜도 뭐 자꾸 바뀌고 그래서 야 이래갖고야 우리가 여기 계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한인회에 안 나타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뭐 제가 얘기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2세들이 앞으로 한인회에 좀 참여하기 위해서는 뭔가 1세대들의 좀 새로운 변화가 좀 요구되는데 뭐 그걸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인 답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서로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과거 탓하지 마시고 새 출발하자. 원수를 사랑하자. 네 말씀하세요. K뉴스 아트란타 유진희 기자인데요. 네. 그 미국에서 동포재단 지원금 같은 그런 그랜트를 받게 되면 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면 정부 기관 공무원들이 샘플을 줍니다. 그래갖고 비슷하게 예산 신청을 어떻게 다른 단체는 했고 네. 실제로 결산복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다 카피해서 줘요. 네. 그래서 동포재단의 지원금을 신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많은 하인 단체들이 경험이 없대요. 네. 또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단 넣었다가 거부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는 뭐 정보 공개법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이거를 뭐 한국엔 IT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뭐 일반 인터넷에는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요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그다음에 해결 어떻게 모적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정도를 볼 수 있게끔 하면 다른 단체들이 볼 수 있고 또 그 지역 사회에서 지원금이 어떻게 공정하게 쓰여졌는가 또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뭐 정보 공개를 내용에 따라서는 뭐 못할 것도 사실 없는데요. 없는데 이것도 정보 공개를 하는 게 그 한인회 내에서 조금 갈등이 생길 때 항상 상대 쪽에서 공개하라고 또 이렇게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게 또 자칫 또 저희가 또 그 갈등을 더 좀 부추길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공간에서는 대체로 다 알고는 있고요. 그 회견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 끝나면 거기에 영수증이나 이런 걸 첨부하라고 해서 그 철저하게
그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네.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75분 정도 적었었어요. 지금 저녁에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음식이 많이 식을 텐데 이 정도로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걸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 이따 또 식사하시면서 여쭤봐도 괜찮습니다. 네. 포토스에서 와서 또 웹비나 할 때도 뭐 이사장님 뭐 온라인상으로 그렇고 했지만 네. 포토스 한인의 회장 김백현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총무부터 시작해서 또 부회장, 이사장하고 이제 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0년 넘게 한인의 봉사하면서 총연이 이렇게 갈라진 거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보다 좀 더 쉬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어떤 얘기냐면 어느 지역은 지역 한인회도 2개가 있고 어느 지역은 연합회도 2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 각 지역에 따라서 각 한인회에 따라서 또 재동포 재단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공간도 마찬가지로 재동포 재단도 어느 면에서는 같은 의미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사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 한인회나 연합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생기면 그냥 자동으로 분규단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0년 넘게 한인회를 해보면 그런 일에 휘말리는 게 지역 한인회든 연합회든 재동포 재단이든 대한민국 정부든 심지어 미국 정부든 손해지 절대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을 예전에 한번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먼저 생긴 한인회를 인정한다.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련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연합회나 지역 한인회 문제는 재동포 재단에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지역 한인회나 연합회에 지침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단체가 분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에는 해당 공간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해당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걸 외교부 본부에서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외교부 본부에 보면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냥 쉽게 분규단체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양쪽 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또 해결의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주로 소송이 시작되면 이제 분규단체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싸움이 50%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당수는 한쪽이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해서 다른 쪽이 시비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70대 30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좀 잘 그 판단을 해서 그래도 잘 한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도록 하는 게 저는 뭐 맞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조금 잘못해갖고 한쪽에서 소송을 딱 걸어버리면 그냥 이게 바로 그냥 분규단체에 화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또 동포들도 좀 문제인데 그 공간에서 나서서 뭔가 이렇게 조금 하려고 하면은 그 반대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왜 뭐 하냐고 이제 이런저런 항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해당 공간에서 이제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아이고 그냥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외교부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해당 공간 외교부 우리 재단 그렇게 갖고 히어링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좀 2차 시비를 가리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걸핏하면 뭐 변호사 불러갖고 뭐 소송하고 그러는데 결국 뭐 변호사 좋은 일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좀 한인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한인회를 등록제로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간절합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적어도 한인회가 제대로 된 한인회라면은 어느 정도 정관도 갖고 있고, 또 그 투표의 투명성이라든지 회계의 투명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 퀄리파이드 된 한인회가 그 본국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제 전인 그 동포재단 이사장님이 등록제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왜 한국 동포 본국에서 간섭을 하느냐, 자유롭게 놔둬야지, 여기 뭐 자유의 국가인데 이러면서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결국 포기해 버렸어요. 지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1인 한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한인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한인회들이 여럿이 있는데, 한인회라는 이름으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은 또 이걸 또 뭐 그 또 거부하기도 상당히 또 어려운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한인회가 몇 개냐 하는 것도 정확히 좀 파악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만약 동의를 하면은 저희들은 기준을 만들어 갖고 좀 정관도 좀 신청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퀄리파이된 한인회가 등록을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지원도 받고 이럴 수 있게 하면은 이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 근데 또 이게 또 보면은 이걸 또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이 깊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성입니까? 찬성. 찬성하시나요? 무조건 찬성.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죠. 시간이 네, 아틀란타하고 동남아연합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